자, 그럼 맨 앞에 한번 보세요. 맨 앞쪽에 보시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서 나오는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구형 행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작고 밀도가 큰 행성으로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단한 표면이 있는 수금 지하가 지구형 행성입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물리적 기준으로 나누어 줬겠죠. 그다음 목성형 행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밀도가 작은 행성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단한 표면이 없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고립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성수가 많아요. 목토 천해입니다. 그 다음 성간 물질이에요. 별과 별 사이에 뻗쳐 있는 가스와 티끌, 가스가 기체겠죠. 가스와 티끌이 성간, 별과 별 사이, 성간, 사이 간자입니다. 그다음 성운,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운이라고 합니다. 봐주십시오. 그 다음 중3 때 있는 거 외부 은하의 관측 결과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우주는 팽창하고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했던 내용. 그럼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이 폭발이 일어나 팽창할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는 게 빅뱅 우주론. 또는 뭐라고 합니까? 빅뱅, 큰 꽝입니다.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해주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에 의해서 어떤 원소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스펙트럼도 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했는 거.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럼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의 띠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가 하면 까만색 바탕에 특정한 선이 색깔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선 스펙트럼이 있고 이 선 스펙트럼은 불꽃 반응 실험에서 선 스펙트럼이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라든지 색이라든지 굵기라든지 개수가 달라지면서 원소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원소, 특히 금속 원소를 가지고 선 스펙트럼 분석을 중학교 때는 많이 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 볼게요. 그럼 이제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대폭발 우주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자,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소는 원자예요. 그러면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어. 자, 원자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와요? 원자를 쪼개면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과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고 배웠죠? 그럼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대체로 고정되어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리고 원자핵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다시 원자핵을 나눴어요. 원자핵을 다시 나누면 뭐가 있었습니까? 양성자라는 녀석이 있고 중성자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양성자는 무엇을 띱니까?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럼 중성자는요? 전하를 띠지 않아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거지 질량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하를 띠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뭐다?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자,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가 뭐 했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배울 거예요. 거꾸로. 오늘 하는 목적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원자가 있어서 쪼개져서 원자니까 전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얘를 이루는 기본 물질부터 거꾸로 배우는 게 뭐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빅뱅 우주론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 결과를 통과에서는 거꾸로 가면서 원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우주의 시작이고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건 즉 뭐가 탄생한다? 원자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봐주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게 뭔지 알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물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빅뱅 우주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웠다 하고 볼게요.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26년도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단위의 세계가 커져요. 거시세계의 단위, 억년의 단위로 가요. 그럼 약 138억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우주가 존재했다 안 했다?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산지 16년 정도 됐잖아. 그치? 16년 전에 여러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맞죠? 엄마 아빠의 각각의 몸에 정자와 난자로 있었지 여러분은 없었습니다. 그거 똑같아. 지금 2026년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38억 년 전에는 이런 은하가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빅뱅 우주론 갑니다. 약 138억 년 전에 8억 년 전에 지금과 같은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었다? 아주 작은, 실제로는 한 점이 아닌데 과학자들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뭐였습니까?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점의 온도가 매우 높고요. 밀도가 매우 컸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하나의 점이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뎌서 어느 날 갑자기 큰 꽝하고 폭발을 해요. 그죠? 얘가 큰 꽝을 하고 폭발을 합니다. 큰 꽝하고 폭발을 해서 얼마? 1에 10에 마이너스 35초 즉 1000조 켈빈 1000조 켈빈이라는 온도를 가지는 순간 뻥 하고 터지자마자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큰 꽝을 하고 말자 뭐가 만들어진다?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쿼크라는 아이 6종류, 경입자라는 아이 6종류가 만들어져요. 왜? 처음 여러분 지금 현재 고2가 통합과학을 기본 수능으로 볼 때는 문제가 쉽지만 점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문제는 어려워질 겁니다. 왜요? 수능이 처음 시작됐을 때 해도 수능이 첫 해는 되게 쉬웠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수능이 뭐예요?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 정도 되면 한 3회, 4회차 수능을 보게 되니까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본 입자가 쿼크예요. 쿼크라는 6종류하고 경입자. 경입자가 렙톤이라고 불러줘요. 렙톤이라고 불러주는 6종류가 만들어집니다. 6종류가 만들어져요. 제일 먼저 쿵! 꽝! 하면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만들어지는 쿼크의 6종류 중에서 업쿼크, 다운쿼크, 탑, 참, 스트레인지, 나텀 이렇게 해서 6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1세대에 만들어지는 쿼크, 2세대에 만들어지는 쿼크, 3세대에 만들어지는 쿼크 이렇게 있고 1세대에 만들어지는 경입자, 2세대에 만들어지는 경입자, 3세대에 만들어지는 경입자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1세대가 제일 중요해요. 왜요? 1세대는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아이들이야. 근데 2, 3세대는 평상시에 잘 못 봐요. 잘 못 보는 불안정한 아이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건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그 상태로 잘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1세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갑니다.
커크에서 1세대에 들어가는 아이가 누군가 하면 위커크라고 불러주는 업커크가 있어요. 업커크가 있고요. 아래 커크라고 불러주는 다운커크가 있어요. 다운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입자에서 1세대에 들어가는 것 전자, 중성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전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 2. 자, 그래서 태양이 뻥! 빅뱅 우주론에서 뻥! 하고 한 점이 폭발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뭐가 만들어졌다? 커크가 만들어져요. 1초도 안 됐어요. 1초도 안 돼서 커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요. 10의 마이너스 1초.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초가 되면서 우주가 빨리 팽창하면서 급격히 식어요. 1000조에서 100억까지 쫙쫙쫙 돈이 떨어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1000조 켈빈에서 빠바박 온도가 떨어집니다. 100만 분의 1초 정도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하고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커크가 결합을 해요. 1세대 커크가 결합을 합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니? 하고 물어봐. 커크 3개가 결합합니다. 기억하세요. 커크 3개가 결합해요. 커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니? 갑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의 공통점은 2개의 커크는 같고 하나의 커크는 달라. 커크 2개는 같고 하나만 달라. 자, 양성자는 어떻습니까? 위, 아래야. 위, 아래. 그래서 업커크, 다운커크로 결합을 해요. 얘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럼 얘들이 결합하는 본드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있어. 강한 핵력으로 빡 결합해주기 때문에 얘들이 반발력이 있어도 도망 못 가. 그냥 꽉 하고 묶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결합을 하는데 이 1세대에 만들어진 커크에서 업커크의 전하량이 얼마인가를 과학자들이 알아냈어.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써먹습니다. 자, 그런가요? 업커크가 얼마인가 하면 플러스 3분의 2야. 플러스 3분의 2야.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계산을 하니까 플러스 1이 나오네.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계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무엇을 띱니까? 플러스 전하. 즉 양전하를 띠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성자. 항상 커크 2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대. 그럼 이제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띄어야 되니까 업커크, 다운커크로 이루어져 있어. 위, 아래. 그래서 얘는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0. 아,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 정기적 중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하를 띄지 않지만 무엇은 가지고 있다? 양성자나 중성자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작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 중성자 하나의 질량도 1이라고 두고 계산하자. 됐죠?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도 1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성자의 하나의 질량도 얼마라고 보면 된다? 1이라고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초기에 막 만들어져. 근데 이제 우주의 온도가 뜨거울 때는 자, 100억 켈빈 정도 되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만들어졌다. 양성자가 중성자라면 중성자가 양성자라고. 그럼 양성자 10개 만들어지고 중성자 10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10번째 놈이 중성자라고. 그럼 중성자가 양성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1대1이야. 개수비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는 뭐 합니까? 중성자는 못 가. 근데 중성자는 뭐로 올 수 있다? 양성자로 올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이 쭉쭉쭉 지납니다. 몇 분이 되기 전까지요? 3분이 되기 전까지. 그럼 2분 59초까지라고 생각해요. 3분이 되기 전까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옵니다. 3분. 자, 우주가 폭발하고 어떻게 3분 카레도 아니고 3분이야. 3분이 딱 되면 우주의 온도가 얼마가 됩니까? 15켈빈으로 확 떨어져요. 10억 켈빈으로 확 떨어지는 3분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무슨 원자핵? 주기율표에서 2번에 있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됐죠? 자, 3분이 되는 순간 무엇이 만들어진다?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원자핵이 생성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부해야 돼요. 뭐가 되기 전에? 3분이 되기 전에. 와서 3분도 안 됐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러면 3분이 되기 전에 100억 켈빈에서 10억 켈빈으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여기 갑니다. 100억 켈빈에서 10억 켈빈으로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양성자는 중성자로 처음에는 갈 수 있었는데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가요. 그런데 중성자는 양성자로 올 수 있어요. 온도가 식으면서 처음에 100억 켈빈일 때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가 1대1이었어. 그러면 90억 켈빈이 되었을 때도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가 1대1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80, 70, 60 이렇게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오는 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와요. 그래서 10억 켈빈이 되기 전, 3분이 되기 전 2분 50초까지 우리 인간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수학적 계산입니다. 수학적 계산을 해봤더니 양성자가 몇 개 있을 때 양성자가 14개 있을 때 중성자가 몇 개 있더라? 2개 있더라. 2개 있더라. 2분 50초까지. 양성자가 14개 있을 때 중성자가 2개 있는 시스템으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오면서 3분이 되기 전까지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 14개 있을 때 중성자 2개 있는 비율로 존재합니다. 2개 있는 비율로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릴게요. 양성자가 14개 있으니까 이 양성자가 플러스를 끼는 거예요. 자, 요렇게 14개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비율로 존재해 14개가 있고 전하를 띠지 않는 누가 있습니까? 중성자가 이렇게 2개 있어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2개 있는 상황이 돼요. 뭐가 되기 전에? 3분이 되기 전까지. 3분이 되기 전까지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 있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개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7대1이요. 7대1. 7대1이 2분 50초까지라고 봐요. 2분 50초, 51초, 52초, 53초, 54초 이렇게 해서 59초 3분이 땡 되는 순간 3분이 땡 하고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렇게 있던 아이들이 3분이 땅 돼요. 3분이 땅 되면은 요렇게 결합합니다.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딱 결합을 해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딱 결합을 해서 3분이 지나면 얘네 둘과 딱 결합을 해서 뭐가 됩니까? 바로 헬륨 원자핵이 탄생합니다. 헬륨 원자핵. 3분이 딱 되자마자 뭐합니까?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 있던 아이들이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하고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 결합 못하고 남아있는 그냥 양성자 12개가 뭐가 됩니까? 수소 원자핵이 돼요. 수소 원자핵이 어디서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결합 안 한 누가요? 양성자 12개가 그대로 뭐가 돼요? 수소 원자핵이 돼요. 그럼 수소 원자핵을 양성자라고 표현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연습하세요. 됐죠? 됐어요? 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이 딱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10억 켈빈 되어서 3분이 딱 지나자 헬륨 원자핵 하나에 수소 원자핵 몇 개가 있더라?
12개가 있어요. 자, 3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나자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수소 원자핵. 양성자가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됐어요. 양성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나오는데 양성자가 12개야. 헬륨 원자핵이 1개만 들어있어. 그래서 양성자,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3분이 딱 지나자 개수비는 12대 1인데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 자, 갑니다. 양성자 12개야. 그럼 1개, 양성자 1개의 질량을 1이라고 투자하고 있어. 맞지? 그럼 12개니까 얼마야? 질량비. 갑니다. 질량비가 12 곱하기 1이야. 12 곱하기 1이야.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졌어? 1개가 만들어졌는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네? 양성자 1개도 질량을 1이라고 두고 중성자 하나도 1이라고 둡시다. 약속했죠? 그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 얼마야? 4 곱하는 거지. 맞죠? 그럼 이제 질량비 뭐 해주면 돼요? 약분하시면 돼요. 그럼 4, 3, 10이니까 몇 대 몇? 3대 1이라는 질량비가 나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예요. 딱 3분. 딱 3분이 지나서 뭐가 나옵니까?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나와요. 첫 번째 증거.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수소 원자일 때 헬륨 원자에게 무엇이 질량비가? 수소 원자핵 때 헬륨 원자핵에 무엇이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나와요. 첫 번째 증거.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일단은 쉽게 나오면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양성자든 중성자든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띄지 않지만 질량은 그냥 1이라고 둔다. 1이라고 둔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스펙트럼 분석이에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를 확인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쭉 지납니다. 얼마만큼 지납니까? 하고 보면 딱 폭발하고 약 38만 년이 지나요. 38만 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8만 년이 지납니다. 38만 년이 지나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해요. 우주는 폭발하면서 쫙 하고 어마무시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팽창을 하니까 에너지를 써서 온도는 쭉쭉쭉 떨어집니다. 부피는 커집니다. 총 에너지의 질량은 일정해요. 그러면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일정한데 밀도는 작아지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밀도는 작아집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38만 년이 되면서 우주의 온도가 10억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다? 약 3000켈빈까지 떨어져요. 3000켈빈까지. 자, 3000켈빈까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니다. 초기에. 초기에 보세요. 가장 먼저 폭발하자마자 10의 마이너스 35초. 눈 깜짝 쾅 하자마자 기본입자 만들어졌어. 기본입자가 커크에서 6종류, 경입자에서 6종류가 만들어졌는데 일을 했는 애는 4밖에 없어. 위 커크가 아래 커크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커크 4종류. 여기에 남아있는 전자를 비롯해서 6종류. 10종류가 미친 듯이 떠다니고 있어. 우주 공간에. 미친 듯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서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들이 걸쭉한 죽 상태야. 걸쭉한 죽 상태니까 빛이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빠져나올 수 없는 불투명한 우주예요. 그래서 38만 년 전에 무슨 우주였다? 불투명한 우주였다.
자,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그럼 이제 38만 년을 기준으로 38만 년 전까지는 어떤 우주였다? 불투명한 우주였다. 빛이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왜요? 빛이 나오다 보면 뭐합니까? 전자라든지 경입자라든지 다른 쿼크라든지 뮤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막 충돌을 해서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3000켈빈이 딱 되면서 어떤 힘이 생기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힘보다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져요. 더 커지면서 38만 년을 전후로 해서 딱 되자마자 뭐가 만들어져요? 수소 원자핵이 전자 한 놈을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양성자 한 놈 요렇게 있던 놈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한 놈 요렇게 가지고 오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수소 원자가 탄생하는 거야. 원자가 탄생을 해. 그 다음에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있던 놈이 있었어. 자, 양성자 두 개,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 있던 헬륨이라는 원자핵이 이렇게 있었어. 헬륨이라는 원자핵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 전자 두 개를 이렇게 차. 전자 두 개를 받으면서 헬륨 원자가 탄생을 해. 그래서 38만 년이 딱 되면서 뭐가 탄생된다? 원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거꾸로 갑니다.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가 나오고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나오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쿼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자핵은 원자가 쪼개져서 생긴 게 아니고 기본 입자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을 해서 원자가 탄생했습니다. 거꾸로 와야 된다는 거. 그죠? 거꾸로 와야 돼요. 거꾸로 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전자들이 붙잡혀요. 전자들이 붙잡히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전자들이 붙잡힌 틈으로 빛이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원자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뭐가 돼요? 투명한 우주가 돼요. 원자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무엇이 된다? 빛이 빠져나오는 무슨 우주가 돼요? 투명한 우주가. 중요합니다. 3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인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탄생한다는 거. 그냥 수소 원자핵이 탄생 안 써요. 왜? 양성자가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됐으니까. 그런데 38만 년을 기준으로 3000켈빈이 되는 순간 원자가 만들어져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그래서 우리의 주기율표에 1쪽 1주기, 18쪽 1주기에 수소와 헬륨이 딱 두 개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거하고 관련이 큽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탄생을 해요. 그럼 이제 원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지고 얼마 정도 지나요? 한 3억 년에서 5억 년 정도 지납니다. 한 3억에서 5억 년 정도 지나면 원시 은하가 만들어져요. 별이 탄생. 별이 탄생합니다. 그럼 우리 지구 태양계는요. 지금으로부터 2026년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빛이 이렇게 와요. 어디로 옵니까? 현재로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몇 세기? 20세기, 21세기로 와요. 그럼 이제 20세기에 알아냅니다. 자,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뭐에서? 3000켈빈에서. 3000원 할 때 나오는 3000켈빈에서 빠져나온 빛이. 자, 3000켈빈에서 현재까지 빠져나온 빛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빛이 약 얼마다? 정확하게 2.7켈빈인데 약 3켈빈이라고 해요. 약 3켈빈에 무엇으로 관측된다? 모든 우주에 대체로 균일하게 뭐로 관측된다? 우주 배경 복사로 됩니까? 관측됩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죠. 얘가 바로 누구입니까?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론의 두 번째 증거. 자,
자, 그러면 우리는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면 플랑크 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플랑크 위성에서 무엇으로 진화합니까? WMAP 위성으로 진화합니다. WMAP 위성으로 진화를 하면서 뭘 알아내요? 빅뱅 우주론의 우주 배경 목사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를 해줍니다. 자, 플랑크 위성으로 봤더니 우주 전역에서 파장이 관찰됐는데 3000켈빈. 자, 그럼 3000켈빈은 우리가 봤을 때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럼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죽어서 화장터에 갔을 때 온도가 얼마 정도 되면 됩니까? 하고 보면 우리 일반적인 온도로 한 300도씨에서 400도씨 정도 되면 우리가 다 타서 한 줌에 제로 남아요. 300도씨에서 4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00켈빈, 600켈빈 한 이 정도 되면 돼요. 우리 한 줌에 제가 되는데. 그럼 3000켈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입니다. 봐주세요. 얘가 3켈빈. 3켈빈이 되었다. 영하 270도 가까이 온도가 지금 낮아졌다. 우주가 이만큼 식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아요? 에너지가 많아요? 파장이 짧아요. 온도가 높아요? 에너지가 많아요? 파장이 짧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파장이 이겁니다. 마루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파장이야.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인데 실제로는 요게 한 파장이라고 보면 돼요. 마루에서 골까지 가는 거니까 요게 한 파장이라고 보면 돼요. 진동수 하나. 그럼 요게 파장이야. 자, 파장이 짧아요. 38만 년. 근데 오늘날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플랑크 위성에서 관측했을 때 온도가 확 낮아지면서 파장이 뭐해졌습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야. 파장이 뭐했다고요? 이만큼 길어진 거야. 파장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파장이 길어졌는데 이 파장이 뭐합니까? 우리가 흑체라고 하는 아이에 되었을 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서 대체로 균일하게 관측된다는 걸 알아내고 WMAP 위성으로 대체로 균일한데 미세하게 불균일한 곳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하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뭐다? 파장으로 알아낸 거예요. 파장으로. 자, 그럼 이제 파장으로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 두 번째 증거를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3분이 되었어요. 3분이 되었을 때 이 우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과 양성자가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되는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3대 1이래. 그럼 가요. 수소 원자핵을 수소 원자라고 해도 돼요. 헬륨 원자핵을 헬륨 원자의 질량비라고 해도 돼요. 쌤, 내가 분명히 쌤하고 수업할 때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배웠는데 문제 풀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맞대요. 원자핵하고 원자가 나왔는데 왜 질량비가 맞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아까 해줬어요. 원자에서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자의 질량은 뭐 해도 된다? 무시해도 돼요. 왜요? 여러분의 몸무게 암산하세요. 여러분의 몸무게가 원자핵이라고 생각해요. 됐죠? 여러분의 몸무게가 원자핵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무게를 1873, 약 2000로 나누어 준 값이 전자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암산하지 말고요. 임팩트 있게 기억해야 되니까 핸드폰 잠시 꺼내세요. 저 워치 그만 만지고요. 저 새끼 진짜. 자, 핸드폰 꺼내서 여러분의 몸무게 누르세요. 몸무게 숫자 눌러주세요. 소수점 빼고요. 여러분 몸무게 숫자 눌렀죠? 나누기 1873 해주세요. 여러분 몸무게 누르시고요. 나누기 1873 하세요. 그럼 여러분 몸무게가 원자핵이야. 1873으로 나누어준 값이 전자야. 그럼 걔 무게 얼마나? 0.0000 이렇게 나오죠? 뭐 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 첫 번째 증거 3분일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38만 년에 만들어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큰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전자의 질량은 뭐 해도 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그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거 가지고 고민해서 자기가 틀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민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이거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 맞아요. 또는 시험 문제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맞아요. 알겠죠? 맞는 이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왜 맞는지? 그래서 문제 풀 때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데 너무 대도 안 하는 생각으로 분명히 원자핵이라고 했는데 원자로 나와서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래서 틀려오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에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또는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만들어진 거 거꾸로 이제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볼 겁니다. 됐죠? 자, 요게 빅뱅 우주론에서 물질하고 입자에 대해서 나와주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보기에 무엇을 한번 봐주십니까? 하고 보면 문제 나오는 거에서 여기서 잠깐 해서 28쪽을 한번 펴주세요. 자, 교재 28쪽을 한번 피시면 여기서 잠깐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이에요.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쫙 칠판에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전자와 커크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어요. 가장 먼저. 한 점에서 초고온 초고밀도에서 폭발하자마자 10의 마이너스 35초, 1000조 켈빈, 눈 깜짝 할 사이에 기본 입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니까요. 업커크, 다운커크, 전자. 6종류 총 12종류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1세대에 만들어진 위커크, 아래커크하고 전자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만 분의 1초. 1초가 1초에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초가 되었을 때 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공통점은 커크. 세 개가 결합했는 건데 두 종류는 같은 커크와 한 종류는 다른 커크로 양성자는 위, 아래이고 중성자는 위, 아래로 만들어지면서 이 1세대에 만들어진 커크의 전하량 그 다음 2세대에 만들어진 커크의 전하량 그 다음 경입자 1세대에 만들어진 경입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았고요. 정기적 중성인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하는 플러스와 0이지만 질량은 1, 1로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뭐가 되기 전에 3분이 되기 전. 자, 그럼 그 밑에 그림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3분이 되기 전에 2분 50초, 2분 30초 이때까지도 우주 공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14대 2, 즉 7대 1의 개수비로 가지고 있다가 3분이 딱 지나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을 못 만드는 양성자는 그대로 넘어가서 수소 원자핵이 되면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뭐다? 12대 1이고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는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38만 년 동안 신나게 놉니다. 양성자, 중성자 결합했는 양성자하고 헬륨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얼마가 되었을 때? 38만. 18도 아니고 28도 아니고 뭐다? 38만 년이 되었을 때 3000켈빈이 되면서 원자핵이 전자를 확 끌어다가서 무엇이 만들어졌다?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주는 뭐해졌어요? 투명해졌습니다. 그 3000켈빈에서 빠져나온 빛이 오늘날 얼마로? 약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됩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딱 두 개 있습니다. 3분이 되었을 때 나오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두 번째, 3000켈빈의 빛이 빠져나와서 오늘날 몇 켈빈? 3켈빈입니다. 문제 풀 때 현재 3000켈빈이 아니고 현재 3켈빈이에요.
잘 보고 문제 푸세요. 선배님들이 많이 낚였던 문제입니다. 현재 3켈빈으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두 번째.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미국에 있는 펜지어스와 윌슨이 플랑크 위성하고 W웹 위성을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를 증명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증명을 하러 가야 돼요. 정말 질량비가 3대 1이냐 확인하러 갈게요. 요거 확인하러 가는 문제 칠판 지울 동안 여러분 보기 28쪽 봐주세요. 28쪽에 있는 Q 1, 2, 3 하고요. 29쪽에 있는 I 몇 번 한번 풀어봅니까? 그러면 2번, 4번. 그래서 28쪽에 Q 1, 2, 3 하고 29쪽에 2번, 4번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펜 얼마든지 펜 뽑아. 자, 그럼 Q1부터 볼게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크기는 뭐해졌다? 커졌고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져. 자, 그러면 에너지 총량은 일정해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보십시오. 우주가 팽창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은 뭐가 커지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밀도는요, 작아져. 왜요? 총 질량. 우주에 있는 총 질량은 일정해요.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계속 써먹으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밀도 D는 볼륨분의 매스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질량이 일정한데 얘가 1인데 얘가 커집니다. 그럼 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는데 총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지고 온도는 쑥쑥쑥 찍어서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게 우주예요. 다음 두 번째,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 2, 즉 7대 1일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어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자, 그 다음 수소 원자는 빅뱅 후 약 얼마? 38만 년. 38만 년에 생성되었고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까닭은 우주의 팽창으로 우주의 온도가 얼마? 3000켈빈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어나는 보기의 시간 순서. 가장 먼저 10의 마이너스 35 천조 켈빈일 때 누가 만들어졌어요? 기본 입자. 커크하고 경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00만 분의 1초 100억 켈빈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겠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원자핵 생성하겠죠. 그럼 수소 원자핵을 생성한다. 이게 양성자. 수소 원자핵을 생성한다. 이게 양성자야.
양성자. 알겠죠? 양성자입니다. 그 다음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액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 38만 년 3천 켈빈이 되었을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헬륨 원자핵, 여기서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라는 뜻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답 2번입니다. 자, 4번. 38만 년을 기준으로 묻는 거야. 자, 38만 년을 기준으로 빛이 못 빠져나오는 가가 불투명한 우주. 38만 년 이전에 불투명한 우주. 그 다음에 38만 년 이후에 나가 투명한 우주. 이때 3000 켈빈에서 빠져나온 빛이 오늘날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가시기에는 전자는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당연하죠. 미친 듯이 놀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300만 년일 때 나타난다. 뭐예요? 38만 년 이후부터 투명한 우주니까 38만 년보다 뒤에 있는 숫자를 다 맞죠? 알겠죠? 다 맞아요? 300만 년일 때 이렇게 투명한 우주 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우주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겠죠? 왜요? 가가 아직 덜 팽창했으니까. 얘가 더 많이 팽창했으니까. 얘가 부피값이 크고 얘는 부피값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쪽으로 가주세요.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게 바로 뭐다? 과학자들이 가지고 온 게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두 번째 나오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에서 이거 아까 2학년 애들 한번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받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광기를 통해서 햇빛을 한번 보세요. 형광등 불빛을 여기다 눈 대고 한번 보시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빛이 분산되어 보일 거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형광등 불빛을 해서 본인이 직접 한번 보고 뒤로 주세요. 보시면 무지개 색깔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보이면 반대로 봐요. 작은 걸로 보셔도 돼요. 어느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형광등 불빛을 보세요. 스펙트럼. 자, 그럼 우리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합니다. 스펙트럼을 뭐라고 합니까? 원소의 지문이라고 해요. 원소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색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개수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그럼 이제 우리는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프리즘이 나옵니다. 프리즘. 여러 가지 빛의 색이 섞여 있는 누가 들어가요? 백색광 또는 햇빛. 백색광이라 해도 되고 햇빛이라고 해도 돼요. 자, 빛은 색에 따라 속력이 달라서 굴절률이 다릅니다. 빛은 색에 따라 속력이 달라서 굴절률이 달라요. 그러면 속력이 빠른 빨간색이 굴절률이 가장 작아요. 빨.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보라색.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줘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주는데 얘가 파장이 뭐합니까? 길어요. 얘가 한 600 나노메타 정도 돼요. 나노 10의 마이너스 9라고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라색, 파란색 이쪽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400 나노미터 정도.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서 굴절률이 크다. 에너지가 많고 파장이 짧다. 굴절률이 작다. 에너지가 적고 파장이 길다. 요렇게 스펙트럼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 보이게끔 요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무슨 스펙트럼이라 한다?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 색깔로 나오는 거.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갑니다. 빨간색 바깥쪽에 있으면서 파장이 이걸 뭐라고 해요? 기본으로 알아야 돼, 이거. 빨간색 바깥쪽에 있으면서 파장이 긴 아이를 뭐라고 할까? 한자. 빨간색은 붉은 적이라고 하죠.
바깥 넷자를 쓰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에 있으면서 파장이 길어지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입니다. 그럼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아이가 뭘까요? 우리 편의점에서 잘 이용하는 아이 있어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 음식 데울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 뭐예요? 전자레인지죠. 맞죠? 거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탑. 이거보다 더 긴 파장이 누구예요? 전파. TV를 송수시하는 FM, AM, 단파, 장파 들어오는 전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줄어들면 동수, 진동수가 적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그럼 얘보다 파장이 더 짧은 아이가 여러분과 내가 한 번쯤은 찍어봤는 엑스레이. X선입니다. X선. 그 다음 얘보다 파장이 더 짧은 게 방사성이라고 불러주는데 방사성은 저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 감마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방사선. 항암치가. 파장이 제일 짧아요.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높으면서 진동수가 많아서 암세포만 죽이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쏘면 암세포를 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이 잘못 쏘면 멀쩡한 아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에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을 볼게요. 빨주노초 반암보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아이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깁니까? 백색광을 쏘아준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여기 태양이라는 별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태양이라는 별이 있어요. 태양이라는 별을 내가 단순히 뭐에 통과시켜요? 프리즘이나 분광기. 여러분한테 한 번씩 보라고 주는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뭐가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양을 바라보거나 또는 백열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를 바라봤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빨주노초 반암보 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등빛 바라봤을 때 옆으로 주시면 돼요. 빨주노초 반암보 무지개 색깔이 생겨요. 보셨어요? 혹시 무지개 색깔? 봤어요? 한번 보세요. 무지개 색깔. 동그란 쪽으로 봐도 되고 슬릿으로 봐도 되고 어떤 쪽으로 보기 편하신 대로 보세요. 그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럼 이제 태양빛이 나와요. 태양빛이 나오다가 태양 주변에서 흑점 같은 게 있어요. 태양빛이 나오다가 주변에 있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요. 저온의 기체에게 열을 빼앗기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물어봐요. 빨주노초 반암보 무지개 색깔의 시커먼 선이 나와요. 시커먼 선이 나오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옵니까?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선 스펙트럼 중에서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와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엇입니까? 무지개 색깔 위에 까만색 선입니다. 자, 그럼 이 흡수선 스펙트럼이 바로 태양에서 어마무시한 빛이 나오다가 태양 주변에 있는 흑점이나 태양 주변에 있는 어두운 물질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고 나오는 이거를 분석했는 사람이 브라운 호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 브라운 호프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빨주노초 반암보 무지개 색깔의 검은색 선 막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브라운 호프선을 통해서 태양이 수소와 헬륨과 나트륨과 칼슘과 철 같은 걸 포함하고 있구나. 그러면 태양은 뭐다? 철까지 포함하고 있는 원소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별이 되었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호프선이 나와요. 이건 지구과학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자, 그 다음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옆에 어떤 아이가 있었어.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얘가 뭐가 돼요? 고온의 기체가 돼요. 나 태양한테 열 충분히 받아서 뜨끈뜨끈해. 얘를 갖다가 내가 프리즘으로 보면 얘가 바로 뭐다? 방출 스펙트럼. 방출 선 스펙트럼인데 방출 스펙트럼. 그럼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불꽃 반응
양실험을 관찰하면 나트륨을 관찰하면 까만색 바탕에 노란색 나트륨 선만 나오는 거.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자,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의 선이 나타나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은 무지개 색깔 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방출 스펙트럼이 방정반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네온 사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흡수든 방출이든 선 스펙트럼인데 배웠어요.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선의 위치, 선의 개수, 선의 굵기, 선의 모양이 같으면 같은 원소입니다. 왜요? 왜 같은 원소입니까? 왜? 왜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가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을 감싸고 있는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전자 껍질은 7축이니까 7개까지 있어요. 전자 껍질이 있으면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해요. 다른 데 존재 못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단을 올라가요. 그럼 첫 번째 계단에서 두 번째 계단으로 발을 올리지. 공중에 거기에 중간에 된 2분의 1에 발 올려서 계단 올라가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똑같아요. 전자도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야. 자신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너지 줌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 전자가 존재 못해요. 계단과 계단 사이. 자, 그럼 이렇게 계단과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서 계단을 이렇게 밟았다고 봐주세요. 자, 여기에서 계단을 이렇게 밟으면 내가 다음 계단은 여기를 밟아야 돼요. 여기를 밟아야 되지. 이 중간을 밟아서 올라갈 수 없는 거 똑같아요. 그쵸? 그 중간을 밟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나왔다 신이겠죠 뭐.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전자도 똑같아. 전자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해요. 전자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줌이야. 그럼 이제 얘가 여기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자,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자, 내가 가장 원자에 가까운 쪽에 안정해. 바닥이야. 가장 안정해서 바닥이라고 해. 안정한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연락 힘들죠? 여러분, 성적도 낮은 곳에 있다가 상위권 1등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빡시게 공부해야 되죠. 똑같아요. 자연계도 자기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빡시게 열을 흡수해야 돼요. 이때가 바로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 그럼 내가 한 칸 올라갈 때 흡수 스펙트럼 선하고 두 칸 올라갈 때 흡수 스펙트럼 선하고 딱 정해져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반대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가 에너지를 버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있다가 에너지를 버리고 여기에 갈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높은 에너지 들뜬 상태니까 불안정해요. 에너지가 많아서 들뜨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내려가려면 에너지를 내보내요. 그게 방출 스펙트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다? 전자는 자기가 있는 전자 껍질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필요한 거. 그 단계에서 내려올 때 필요한 거. 에너지 단계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럼 1주기에 있는 아이는 전자 껍질 하나 있을 거고 2주기는 2개 있을 거고 3주기는 3개 있으니까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 껍질 수가 다르고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에너지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그게 선 스펙트럼. 근데 같은 종류는 어때요? 너랑 나랑 둘 다 리튬이야. 리튬인데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든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든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오는 껍데기는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원자는 뭐합니까? 방출이든 흡수든 선의 위치하고 개수와 굵기가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종류의 원자는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 수하고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오비탈하고 다 달라서 다릅니다. 이게 사람의 지문하고 똑같다. 사람의 지문은 전부 다 손가락에 지문은 있지만 그 지문의 모양이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원자도 그렇다는 거. 여러 종류의 원자가 있고 전자 껍질이 있지만 원자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는 준위, 오비탈 값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스펙트럼을 연락에 분석을 했어. 브라운호프슨도 나오고 연락에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우주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얘가 약 74%, 얘가 약 24% 분포한다는 자료를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74%에 24%니까 약 4분의 3과 4분의 1이 돼요. 약 4분의 3과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100%에서. 그러니까 얼마다? 3대 1이라는 무엇이 나옵니까? 질량기가. 그래서 원소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이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로 분포한다는 걸 뭐 했다?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증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그리고 두 번째, 3000켈빈에서 빠져나온 빛이 오늘날 얼마로 측정된다? 3켈빈으로 측정되는 뭐? 우주 배경 복사. 자, 오늘 집에 가시는데 딱 하나만 알고 가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주 증거가 뭐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뭐가?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오늘날 몇 켈빈으로 측정된다? 3켈빈. 얘는 언제 빠져나왔다? 18도 아니고 28도 아니고 얼마? 38만 년일 때 빠져나왔어요. 얼마일 때? 3,000원 할 때 나오는 3켈빈. 3켈빈에서 빠져나온 게 오늘날 얼마로? 3000켈빈에서 빠져나와서 3켈빈으로. 그 다음에 오뚜기 3분 카레도 아닌데 3분이 되었을 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헬륨 원자예요. 그리고 양성자가 그냥 뭐로 갔다? 수소 원자핵으로 가서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주의 가장 많은 원소 주기율표 1쪽과 18쪽 1주기에 있는 무엇이 탄생합니까? 수소와 헬륨 원자가 탄생하고 얘들이 바로 뭐의 씨앗이 돼요? 별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우리 인간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행성을 만드는 씨앗이 돼주는 원소가 탄생했습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5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세요.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자를 옳게 연결하세요. 뭐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잘하시겠죠? 빅뱅 직후에 가장 먼저 생성된 입자는 커크와 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커크와 전자 티귿으로 봐주세요. 자, 2번. 커크 3개가 결합해서 생성된 아이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봐주시면 되니까 리을. 3번.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원자핵. 누구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으로 가주시고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입자가 38만 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원자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에 오겠습니다. 고온의 별 표면에서 모든 파장에 걸쳐 연속적인 3개의 띠가 나타납니다. 맞아요. 태양 표면에서.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에서 봤습니다. 태양의 스펙트럼 흡수선을 분석하면 태양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의 위치와 개수는 동일하다? 아니요. 수소 사이에는 동일할지 몰라도 수소와 헬륨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다르다. 다른 종류는 다릅니다. 그 다음 3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누구입니까? 수소와 헬륨이겠죠? 수소와 헬륨이고 두 원소의 질량비는 3대 1. 그래서 수소 3대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까지 했으니까 쉬는 시간 좀 드리고요. 뒷부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거 마무리로 문제 한두 개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빅뱅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에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던 스펙트럼하고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무엇을 한번 봅니까? 넘겨주세요. 탐구활동도 나오고 있고요. 한데 일단은 탐구활동에서는 26쪽 한번 펴주세요. 26쪽에 그림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컬러. 26쪽의 그림만 한번 봐주세요. 자, 맨 위에 백열등을 봤을 때 고난파초 노즐발로 나와 있는 얘가 연속입니다. 태양과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까지 묶어요. 수소에서 헬륨, 나트륨, 칼슘까지 묶어서 26쪽에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특정 색의 선의 색깔이 나타나는 얘가 바로 무슨 스펙트럼이다?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컬러가 아니니까 옆에 친구 컬러를 봐요. 자, 그 다음에 별 A와 별 B. 빨주노초 반환보 또는 보나파초 노즐발 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이 그림이 뭐라고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하고 알아두세요. 두 개의 선 스펙트럼 종류에서 까만색 바탕에 컬러의 색깔의 선이 나타나면 방출 스펙트럼이고 무지개 색깔 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냥 무지개 색깔만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별 A에 들어있는 원소는 줄긋기 하시면 되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자, 그래서 수소를 별 A로 줄거주세요. 그럼 수소에 있는 원소는 별 A에 다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헬륨에 있는 아이도 별 A에 줄거줍니다. 그럼 헬륨도 별 A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 나트륨을 줄거줍니다. 나트륨을 줄거줬을 때 별 A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별 A는 수소, 헬륨,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별 B 갑니다. 별 B 수소 이렇게 줄 거 봐요. 줄 거 보시면 수소 들어갑니다. 헬륨 줄 거 보시면 첫 번째 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번째 거부터 안 들어가요. 세 번째 거 안 들어갑니다. 헬륨 버리시고요. 나트륨 아예 안 들어가요. 버리시고요. 그 다음 칼슘 줄 거 주시면 들어가죠. 그래서 별 B는 수소와 칼슘을 포함합니다. 스펙트럼 줄거기에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별 A와 별 B는 수소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고 별 A는 수소, 헬륨, 나트륨을 포함하는 아이고 별 B는 수소와 칼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리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무엇을 알아냈다? 3대 1이라는 질량비를 알아냈습니다 하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프로 합니다. 27쪽 봐주세요. 탐구 1. 자, 문제 봅니다.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흡수와 방출을 묶어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방정간을 관찰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고 방정간, 네온 사인, 전광판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특정 색의 빛이 화려하게 나와요. 방출.
방출로 고쳐주시고 X. 별 A의 흡수 스펙트럼에는 칼슘의 흡수선은 안 들어가요. 별 A는 칼슘 안 들어갑니다. X. 그 다음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수소는 똑같겠죠. O. 그 다음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질량비가 함량비입니다. 옵니다. 자, 그 다음 2번.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중에서 별 A와 별 B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 수소입니다. 그 다음 모든 천체에서 이 원소가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소는 우주 초기에 우주 전역에서 형성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이고 그리고 제일 많아요. 그래서 수소입니다. 수소는 우주 초기에 우주 전역에서 형성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시면 A, B, C, D는 무슨 스펙트럼이다? 방출 스펙트럼이고 별 기억과 니은은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럼 이제 줄긋기 해봐요. 별 기억에 포함되는 원소는 뭔지, 별 니은에 포함되는 원소는 뭔지 한번 적어주세요. 별 기억에 포함되는 원소, 별 니은에 포함되는 원소. 자, 기억은 A 줄 거예요. 이렇게 3개 줄 거니까 첫 번째 3개 들어가고요. 마지막 빨간색 들어갑니다. 그다음 B 줄 거 봅니다. 별 A, B 이렇게 연결하니까 B도 들어갑니다. C도 들어가요. 근데 D는 안 들어가요. 그럼 별 기억은 A, B, C. A, B, C를 포함해요. 자, 그 다음 별 니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줄 거 봅니다. 그럼 별 니은을 첫 번째 줄 거면 A는 뭐 합니까? 물어봐요. 니은에 A 뭐 해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B. B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줄 거였는데 두 번째 거 안 들어가요. 세 번째 거 없습니다. B 버려요. 별 C. C는 니은에 안 들어가요. 버려요. D. D 줄 거니까 대충 거 보니까 D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 니은은 A와 D를 포함합니다. 자, 그럼 3번의 기억. AD의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특정 색깔의 컬러가 나오니까 방출선이 나타난다. 맞고요. AD 모두 별 기억의 구성 원소이다. 아니요. 기억의 구성 원소는 A, B, C만. D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두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맞아요. 기억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원소 A, B, C가 포함되어 있고 니은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원소 A, B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답 3번입니다. 4번 원소 A, D 중에서 별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는 A와 D입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뭐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스펙트럼 보는 것까지 한 번 더 연습했고요. 숙제는 31쪽까지 숙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에 여러분이 30쪽에 있는 문제 뭐합니까?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